안녕하세요. 독서 모임 진행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 모임 진행에 앞서 대상과 목적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앞 시간에는 독서 모임 진행을 할 때는 기획자, 진행자, 참여자가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독서 모임 진행자가 만들어야 되는 독서 모임 진행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여기 보시면은 질문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어떤 질문과 발췌가 좋은 건지를 짧게 말씀드릴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췌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발췌와 함께 복습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질문이 뭐지?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거를 동화, 소설, 비문학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뒤에 이어지는 강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 6, 7장이 계속해서 발췌하고 질문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표현 중심 독서 모임 질문 만들기 기본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질문을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러고 말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발췌의 내용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길이 또는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것을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화, 소설,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이 다음에 5, 6, 7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은 다 필요 없고 질문의 길이 정도다.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 정도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으로 차차 배울 것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자, 여기 어떤 질문과 발췌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발췌는 뭡니까? 좋은 질문은 뭡니까? 제가 미리 정답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거로 시작하는 독서 모임. 표현 중심 독서 모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요? 요 앞 시간에 배운 기획자입니까? 진행자입니까? 참여자입니까? 어떤 사람의 표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까? 참여자의 표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발췌와 질문이 좋은 것입니까? 요 참여자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이끌어내면 좋은 발췌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주로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진행자의 능력은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 진행자나 기획자가 궁금한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참여자가 궁금해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진행자가 궁금해할 부분 또는 인상 깊은 부분을 발췌해야 되겠습니까? 참여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몇 문장이라고요? 주로 3문장. 몇 문장이라고요? 3문장.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3세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발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질문을 얹을 건데 이렇게 3개의 질문을 얹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요약한다. 무엇을? 발췌를. 주로 발췌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췌를 요약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부연 설명. 부연이라는 것은 덧붙여서 한 번 더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요약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은 언제 한다? 마지막에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자, 형식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몇 개 하는 게 좋다? 3문장. 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 독서 모임 진행을 배울 때 그 질문지가 7문장인 걸 만났어요. 근데 그 질문 7문장을 읽다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무슨 질문인지 제가 놓쳤어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참여자가 눈으로 읽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의견과 감정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명한 질문, 명쾌한 질문, 그 다음에 호기심 있는 질문, 내가 말을 하게끔 입이 건질건질하게 만드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3문장 이상 넘어가면요, 그게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문장으로 줄였습니다. 3문장만 만듭시다. 4문장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 예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라이드에 이제 오셨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발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췌는 허기진 도시의 밭은 식탐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발췌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마포 돼지갈비입니다. 식사 시간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마포 밖의 사람들인지 알 길은 없다. 아직 드럼통에 식탁을 쓰고 있다. 바닥은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꺼도 될 정도로 더럽다. 캐러멜을 듬뿍 넣은 돼지갈비가 양은 그릇에 담겨 나온다. 갈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달디단 캐러멜의 돼지갈비를 구워 먹으며 여기에 소주를 마시면서 노동에 지친 몸을 달랜다. 이 책은 허기진 도시의 밭은 식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왔고 84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마포 돼지갈비집을 묘사하면서 갈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내용이 있었죠. 요약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부연 설명하겠죠. 돼지갈비의 기능은 결국 소주를 마시며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돼지갈비가 돼지갈비 본연의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노동에 지친 몸을 돼지갈비형 돼지들과 소주만 있으면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일과 노동에 지친 여러분의 심신을 어떤 음식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질문, 그래서 3문장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 됐습니까? 3문장이라는 것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하나 붙으면 한 문장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침표 2개에 물음표 하나니까 3문장 안에 질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참여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음식으로부터. 그 음식은 무엇 때문에 등장했습니까? 이 황교익의 책에 나오는 돼지갈비, 소주,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을 했든 그냥 노동 아닌 일을 했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의 심신이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마카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치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물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독서 모임의 묘미인 발췌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질문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세 문장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을 연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 번의 장에 거쳐서 동화, 소설, 그 다음에 비문학에 걸쳐서 어떻게 발췌하고 질문 만드는지를 연습할 계획입니다. 이게 거의 독서 모임 진행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을 질문으로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일단 요 안에 요 부분을 살펴주십시오. 자, 문학, 특히 소설에서는 소설의 3요소가 뭡니까? 주로 소설의 3요소를 물으면 답하실 때 인물, 사건, 배경이 한 80% 나옵니다. 근데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3요소가 아닙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리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소설, 아까 이야기했던 작별하지 않는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뭐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소설들을 읽어 나갈 때, 진행자가 읽어 나갈 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건 사건이 벌어지는가?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 발생한 겁니다. 교통사고처럼, 사랑처럼,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이어지고 파탄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은 현재이기도 하고 제주 4.3이기도 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그 배경이 5.18로 봐야 되겠죠. 1980년 됐죠. 그 다음에 문체는 한강의 시적 문체, 그 다음에 내면을 묘사하는, 내면의 묘사가 시적인 문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한 묘사를 끄집어내온 다음에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 경험, 네가 이 소년이었더라면,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소년이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당한 것에 대한 너의 비판과 추론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현재 5.18처럼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나에 대한 사회 연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동화나 소설을 읽을 때는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이 뭔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줄을 긋거나 아니면 요 태그를 붙이면서 독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다? 발췌다. 그리고 그 발췌 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뭘 만드느냐? 그 질문의 기준이 경험을 묻거나 네가 만약에 뭐뭐라면, 그 다음에 책 내용을 추론하거나 비판하거나 사회를 연결하거나. 이거는 뒤에 예시를 훨씬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 지금 모른다는 것은 정상이다. 소설 질문 만드는 법, 개인 경험. 자, 여기 예시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기억에 나시나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어떤 음식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뭐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개인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론과 비판. 자, 여러분은 이 장면, 예를 들어서 소년이 온다에서는 5.18에 의해서 그 관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예술, 행위예술,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면들을 끊임없이 묘사합니다. 그럼 그 묘사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죠? 추론하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어떤 이슈와 닮아 있나요? 뭐 작년에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사건과 5.18 또는 제주 4.3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묻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공권력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남아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선택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네가 12.3의 국회의원이었더라면 담벼락 밖에서 시위를 했겠느냐, 아니면 담을 뛰어넘었겠느냐, 아니면 의결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너라면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소설에서 잘 찾아서 질문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비문학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경험,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추론 비판, 사회 연결, 그죠? 문학과 또는 소설과 별 다른 게 없죠. 다만 비문학에서 발췌해야 되는 부분은 소설과 좀 다릅니다. 소설과 동화 같은 경우에는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을 두고 읽다가 발췌를 하면 됩니다. 근데 비문학일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쉽습니다. 맨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게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는 거의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발췌구나, 내가 만들어야 되는 질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제목이 본문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주제어가 됩니다.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만들면 요런 단어들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논설문에서는 주장이 되고 근거를 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발췌합니다. 발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발췌의 기준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질문을 만들 때 뭘 보고 만들래 했을 때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5W1H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그렇게 하면서 비문학을 읽는 것입니다. 잘하는 독서는 저자와 독자가 대화를 나누는 독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특히 독서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의 독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독서 모임 진행자의 읽기는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소제목을 유심히 본다, 주제어를 찾는다, 이 비문학을 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 근거는 뭐가 되는가,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고 발췌하고 질문을 만드시면 된다. 예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질문 만드는 법에서 개인의 경험. 자, 여기부터 여러분은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볼라볼라 했나 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소비 습관 문제를 자신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소비 습관의 문제를 키워드로 다뤘나 봅니다. 만약 너라면, 여러분이 이 글에 등장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이 글쓴이였다면, 그 다음에 추론 비판. 글쓴이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나요? 글쓴이의 주장과 이 근거는 상관관계가 있나?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합리성이 있나 없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의하나? 동의하지 못하나? 이런 거 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 내용, 그죠? 청소년 세대의 과연 고민, 어떤 고민과 관련이 있나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서 이 주제가 왜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럼 그것은 좋은 일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인가?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찬성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질문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화, 소설, 비문학에서 어떻게 발췌하고 질문을 만들지 예비하는 장이었습니다. 예비 학습하는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다음 시간에는 동화에서 발췌하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바이바이.